지금까지 알려진 부산의 코로나19 최초 확진 환자가 일본 환자가 아니라는 부산시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남성보다 더 먼저 증상을 보인 0번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지난달 2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19살 남성을 부산의 첫 코로나19 환자로 지칭하며 역학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온천교회 교인인 이 1번 환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의 근원을 찾는 게 관건이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보다 열흘 이상 이전에 다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2월 16일, 17일에 4명 정도가 증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이 4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증상이 있었던 분이 2월 6일부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일어난 것으로. 부산시가 A 환자로 이름 붙인 이 환자는 온천교회 확진 환자 41명 중 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A 환자는 당시 역학조사에서는 최초 증상 발생일을 지난달 6일이 아닌 23일로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천교회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난달 6일부터 증상을 보인 A 환자가 최초 바이러스 전파자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부산시는 신천지 교회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환자의 동선과 나이, 성별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A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100명이 넘는 확진 환자들을 일일이 번호를 매겨가며 관리해왔던 부산시. 이번 부산 코로나19 A 환자 발표로 역학조사와 감염 경로 추적에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편 영국 유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의 코로나19 환자가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확진 환자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23세 남성으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부친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자택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5일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부산시 보건당국은 입국 이후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18일 이후 새로 추가된 확진 환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외 입국자로 집계돼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그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성착취 대화방 참여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마구잡이 신상 공개라는 또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한 경찰 간부도 텔레그램 익명의 대화방에서 신원이 공개되고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은 지난해 2월쯤 텔레그램 공개 대화방에 가입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방으로 가입자는 800여 명. 대화방 관리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맡았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문가들이 떠난 대화방에 음란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방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나가니까 주인 없는 방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 부인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주인 행사를 한 거죠, 둘이서. 음란물 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신원미상의 2명이 본인 얼굴과 가족 인적사항까지 공개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반복했다는 게 A 총경의 설명입니다. 내 전화번호하고 이제 이름 사진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 애들 이름까지도 찾아냈어요. 그거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 다. 이들은 다른 대화방에는 A 총경을 사칭하며 음란물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A 총경은 지난해 8월 이들 2명을 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본사가 외국에 숨어 있는 데다 대화방이 없어지면 기록도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A 총경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리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실시했지만 A 총경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져가는 가운데 부산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어제 설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사이버 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경무과 등이 참여해 우선 오는 6월까지 텔레그램과 음란 사이트 등 온라인 성폭력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23일 부산 일자리 정보망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는 일이 있었다는 기사인데요. 부산 일자리 정보망은 평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일이 거의 없지만 공적 마스크 배부, 약국 지원, 청년 아르바이트 모집 신청 때문에 이례적으로 접속자가 몰린 겁니다. 12분 만에 모집 신청이 마감됐는데요. 250명 모집에 9만 8천여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정책과 조건이었다는 말도 되지만 코로나 사태로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 벌어진 일이라는 씁쓸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역시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요.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책을 내놓자 사각지대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무급휴직이나 퇴직을 강요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부터 고용 형태가 모호한 프리랜서까지 도움의 손길이 시급하지만 시가 발표한 재원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문직과 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공동화 시장의 공영화 여부와 현대화 사업 추진 주체가 오늘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조합 공동법인이 임시총회를 열고 공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데요. 공영화가 결정되면 5개 수협은 수협의 자부담 없이 부산시가 주도하는 방안과 수협이 사업비 일부를 내고 지분율을 유지하는 방안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지 논의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조합 공동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가 내년에 희망 수협의 참여를 받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 공사 계약 실적이 지난해 9조 3천억 원으로 1년 만에 8천억 원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부진 탓이 크긴 한데 전국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오히려 3.6%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 등 업체 계약 실적이 크게 개선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부산과 울산, 경남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린 뒤 퇴근길 무렵이면 비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새벽 6시를 기해서 부산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를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쌀쌀하지 않은 날씨지만 어제부터 내린 비로 인해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날이 다소 서늘해져서요. 내일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조금 밑돌겠고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는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시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현역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어제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이 현역 의원들 4년 전 공약들을 잘 지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스스로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분석했고 지역구를 부산으로 옮긴 이현주 후보와 양산으로 옮긴 김두관 후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는 의원 11명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281개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된 의원들의 자체 공약 이행 평가서를 토대로 했습니다. 부산 현역 의원 11명의 지난 4년간 평균 공약 이행률은 52.66%. 그전 19대 때 자체 평가 결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당별 이행률은 크게 역전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야당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이는 소속 의원 80% 이상이 초선이기도 하지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 30년 정도 한 당이 독점하다가 그걸 바꿨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급함이 존재를 하는 거죠. 민주당은 전국적인 이목을 끌었던 전재수 의원의 구포 게시장 완전 폐업, 또 최인호 의원의 장애인 스포츠센터 같은 지역 공약 이행률이 높았습니다. 통합당은 김도읍 의원의 화명대교 램프 조기 완공, 하태경 의원의 고속열차 해운대 운행 등의 굵직한 SOC 사업 공약 이행이 눈에 띕니다. 토목 정치가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니까 여전히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은 사실 그거보다는 생활 정치 쪽에 좀 더 치중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 자체 평가도 역시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안 된 공약을 완료한 것으로 표기했다 지적받은 의원들. 또 지키지 못한 공약들을 평가표에서 슬그머니 누락했다가 지적받은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지난 총선 표대결에서 최대 이슈이자 공약이었던 가덕 신공항 건설과 각종 일자리 공약, 또 제2의료원 건립 같은 이슈몰이 공약들은 의원 스스로 작성한 평가서에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보도. 오늘은 비교적 젊은 여야 후보들이 나선 연제구와 수영구를 짚어보겠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의 행정중심지 연제구입니다. 시청과 경찰청, 검찰청과 법원이 밀집해 있어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직원들이 많은 탓에 공무원 표심 공약이 관건입니다. 1996년 총선 때 선거구가 처음 생긴 이후 단 한 번도 연속 당선을 허락치 않을 만큼 현역에 대한 평가가 엄정한 곳입니다. 흑수저 출신 변호사로 초선 관문을 통과한 민주당 김혜영 후보는 당 최고위원으로 체급을 불려 재선에 도전합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차례 도전 끝에 드디어 본선에 오른 통합당 이주환 후보는 시의원과 시당 수석 대변인을 거치며 능력을 검증받았다 자신합니다. 골목골목에서 그리고 행사에서 우리 국민들과 대화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뭔지를 알아왔다는 제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혜영 후보는 교육공간 혁신사업 확대, 이주환 후보는 걸어서 연지 한 바퀴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민생당은 박재영 후보를 내세워 연제구 의료메카 조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행정 중심지이고 그다음에는 정치 중심지인 이 연제구를 바로 의료메카 지역으로 만들고자. 연제 총선은 20년 만에 김희정 전 의원이 후보에 없는 선거로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안리 해변을 낀 수영구입니다. 어느 지역구보다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보수 쪽 후보들이 계속 승리하며 단단한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딱 2명 자유한국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는데 그중 하나가 수영구입니다. 유재중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누가 돼도 초선인 수영구 총선은 민주당, 통합당 모두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이른바 97세대의 비교적 젊은 후보들이 격전을 벌입니다. 변호사 출신 강윤경 후보는 친화력이, 시의원 출신 전복민 후보는 조직력이 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20%가 넘는 득표율로 저력을 확인한 같은 97세대 민생당 배준현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25년 보수 아성이 깨질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수영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제부터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어제 부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구을 박재호, 이현주 후보와 부산 진구갑 김영춘, 서병수 후보 등 59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오늘은 공천자가 뒤늦게 결정된 통합당 금정구 후보 등 일부 후보들이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더라도 예비 후보자 수준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며 다음 달 2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인 복합선거구는 총선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지역만 생각하는 소지역 주의는 이번 선거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뀐 의령과 합천지역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람 환장했는 게 선거일을 불과 40 며칠 남겨놓고 선거를 이렇게 획정해서 난감하죠. 그동안에 합천에 말 한 자국도 들어놓은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어요. 4년이 지났지만 소외감은 여전합니다. 선거구 그 간 거는 조금 내나 합천 하만 어릉 일성이 나섰지 싶은데 그거 가고는 어릉이 더 좀 혜택을 못 보고 이 발전이 좀 안 되지. 거창시에 밀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합천에는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공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유권자가 적은 지역은 공약이나 정책 안배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구만 생각하는 소지역주의는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 내륙철도 노선 갈등은 경상남도의 중재로 창원시와 진주시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이 충돌했습니다. 같은 당 후보들이지만 지역에 따라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상생의 기회를 갖자는 겁니다. 현재 진주 쪽만 갖고는 KTX 활성화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창원의 105만 인구와 김해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또 김경수 도의사 공약 1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고요. 미래통합당은 남부 내륙철도 노선은 기존 정부 안대로 조기 추진하고 동대구 창원 직선화 노선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소지역주의 표심에 기댄 선거 전략은 당장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을 정치 쟁점화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어제 새벽 4시쯤 금정구 노포 화물 공영차고지에서 18살 A군이 몰던 승용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A군의 친구 2명이 다쳤고 화물차 2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어머니의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군을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제 펜스와 가림막이 무너져 인도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안전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인근 보행로와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부산진구청은 철거업체를 통해 사고 수습에 나서는 한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시즌 개막 지연에 따라 자체 청백전과 교류전을 통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어제 비로 취소된 청백전을 내일 김해 상동구장에서 열기로 했고 오는 30일엔 1군과 2군의 교류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청백전과 연습 경기를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부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올 시즌 일정이 조기 종료된 BNK 썸 농구단 유영주 감독과 안혜지 선수 등은 부산시청을 찾아 선수단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 원을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진,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자 188명의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결과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액은 7억 300만 원으로 그전 신고액 대비 평균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체의 65.4%인 123명, 반대로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65명입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저축,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가계지출 증가 등입니다. 시장과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은 전자관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산시가 중국 우호 협력 도시인 충칭시로부터 마스크 6만 장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충칭시에 마스크 10,000장, 의료용 장갑 3,000세트, 고글 5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 마스크를 지원한 중국 지방정부는 충칭시 외에도 상하이시, 산둥성, 텐진시, 광저우, 헤이룽장성으로 모두 마스크 51만 장, 보호복 3,800벌, 체온계 200개 등입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보상비 산정 근거와 복합용지 활용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 주기적 보고 등의 조건이 제시됐으며 부산시는 센텀2지구 개발의 첫 단초인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연돼 온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가 악취 문제를 24시간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실시간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올 상반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환경관리과 악취 대응팀이 전담을 맡아 악취 취약 지역을 24시간 순찰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산시는 북정 산막산단을 비롯한 각종 공단이 주거 밀집지 주변에 위치해 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양산 웅상 지역의 4개 동에서도 주민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악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